인생은요, 이렇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순탄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굴곡이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왜 대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대출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대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무난하게 캠퍼스 생활을 마치고 4학년쯤 되니까 각 대기업들에서 공고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그 입사를 할 수 있었던 회사가 대한항공이었어요. 졸업을 하기 전에 승무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하고 싶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고, 해외여행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 착륙하는 곳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행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던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지상 직원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약과에서 나머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대한항공은 한 8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때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또 잘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생은요, 이렇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순탄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굴곡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망한 거죠. 말 그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그거 역시 순탄하지가 못했어요. 권리금은 당연히 못 받고, 보증금도 거의 다 까여가지고 이제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헤매던 시절에 우연히 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래, 내가 이러고 사는 게 좀 쟤네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지 말고 사주나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사주? 그래, 뭐, 보러 가지, 뭐. 그래서 그때 사주 카페에서 이제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 토가 엄청 많으시네요. 사주에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돈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 제 상황은 일단 망했잖아요. 제가 뭐 부동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 사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세요. 무슨 사주 선생님이 뭐 인생 카운슬러도 아닌데 저한테 경매를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네이버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경매 학원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저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제가 이대가 아니라 서울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경매 공부를 하니까 여기저기 뭐 그 카페를 가입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쪽지가 하나 왔어요. 쪽지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뭐 어떤 카페에 초대를 할 테니까 와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인터넷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카페를 가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스팸 아니야 이러고서 날렸을 그런 쪽지였는데, 저를 초대한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카페였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진까지 하게 되었고요. 경매는요, 대출이에요. 아시다시피 대출이 많이 나와야 다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 카페 운영진에 할 일이 뭐겠어요. 대출을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회원들의 여러와 같은 바람을 들어줘야 되다 보니 제가 대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삼본에 살았는데, 그때 서울희 님이 삼본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또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희 님이 그때 이제 부동산 클라우드라는 그런 프로를 만들게 됐을 때 저를 초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매매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 시장에서 좀 더 대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돼서 지금 현재 매매 시장에서 그리고 경매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여러분들한테 대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3번의 집을 살 때 대출이 너무 필요했어요. 원래는 전액 현금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3번집이 별로 비싸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 자금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 자금이 꼬여서 대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처음에는 된다, 서류 다 받고 접수를 했는데 2주를 남겨놓고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대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저도 막 화를 내면서 마음이 급하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서초구에 집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집에 대출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작 말을 했으면 내가 뭐 구했을 거 아니냐,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니.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은행 직원은 대출 실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 죄송하다, 뭐 그러고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막 너무 애가 다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한 분이 누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은행 그 직원이었거든요. 그분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오시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저 이러이러해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계산을 하시더니 서초구에 있는 집의 대출을 1,200만 원만 갚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갚으면 3번 집의 대출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었고, 뭐 갚으라니까. 그래서 제가 1,200만 원을 꺼가지고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번 집에 1억 6천의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예요. 물론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대출을 안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꼭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은행에 가면 본인 은행 외에는 상담을 할 수가 없고 상황을 알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상담을 하면 국민은행 사정이 어떤지, 뭐 하나은행 사정이 어떤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는 몰라요 라고밖에 답을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 은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총괄적인 조언과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구제해 주셨던 그 직원처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놀라지 않는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대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제가 대출을 실행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